주차권은 은행 업무 보셔야 드려요. 어? 근데 차는 있으세요? 차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주차권이에요? 은행 창구 앞에서 내려놓은 노인의 작업복에는 문득문득 굳은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세월에 다른 헝겊 조각이 흔들릴 만큼 약해진 옷감이 긴 세월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붙이지 못한 채 허리를 둥글게 구부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올렸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솟아있는 손가락은 오래전부터 무거운 것을 쥐어왔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검은 비닐봉지는 그의 발치 쪽에서 살짝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가끔씩 발끝이 그 봉지를 향해 살짝 움직였다 멈추곤 했습니다. 마치 안에 든 것이 그에게는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듯이 창구 쪽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직원들이 서로 짧게 부르는 목소리가 뒤섞여 이른 아침 은행 특유의 긴장된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노인의 눈은 유리창 밖을 향한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햇빛이 천천히 각도를 바꾸며 그의 흰 머리카락 위로 얇게 걸렸습니다. 햇빛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의 희끗한 머리칼과 주름진 얼굴의 음영이 매 순간 달라지는 모습이 조용히 세월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문을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자 노인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가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엄마 뒤로 숨듯 들어오는 모습, 푸른색 운동화. 노인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가락이 스스로도 모르게 가볍게 맞부딪혀 작은 소리를 냅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그 작은 운동화를 보며 흔들린 것처럼 앞쪽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29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시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한번 꺾일 듯 흔들렸지만 둘째 발을 확실히 내디디며 균형을 잡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 때 구겨진 바닥면이 바스락거리며 작은 울림을 냈습니다. 그는 3번 창구까지의 짧은 거리를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 타일 위 발자국마다 약하게 울리는 소리가 조용한 은행 내부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구에 다다르자 박지은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팔을 움직여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는 익숙한 루틴이 배어 있었고 손끝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 아래쪽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구 앞에 서서 검은 비닐봉지를 한번 손안에서 굴려보듯 움켜쥐고 입술을 조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에도 가슴이 한번 살짝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지은이 마침내 손을 멈추고 눈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노인과 직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단 한숨만큼 짧게 스쳐 지나간 후 노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 좀 보려고. 말끝이 은행의 소음 속에 흩어지자 노인은 주변의 기계음과 직원들의 말소리에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버린 듯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자리에서 살짝 앞으로 몸을 내밀며 장부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바닥으로 향하는 노인의 시선이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조심스레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열 때 비닐 표면이 문질러지는 소리가 가까운 책상까지 번졌습니다.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낡은 통장 여러 권을 한 번에 잡아 꺼내지 못한 듯 여러 번 손을 넣었다 빼는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통장의 모서리가 오래 닿았던 것처럼 달아 있었고 비닐봉지 안쪽에는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통장을 받아들며 익숙한 동작으로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시선은 통장에 꽂혀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평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작게 들리는 종이 마찰음이 창구 안쪽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은 직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통장을 넘기는 소리 사이에 살짝 묻어들며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창구 뒤편의 벽시계가 달칵, 달칵 초침을 움직이는 동안 박지은의 손놀림은 다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통장 위의 한 지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아내와 함께 적어두었던 오래전 거래 흔적들이 낡은 글씨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등을 무릎 위에 살짝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등 위로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창구 앞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짧지만 묵직하게 은행 전체에 잔향처럼 퍼졌습니다. 창구 앞에서 기다리던 노인은 문 쪽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느리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발끝이 바닥 타일 위에서 가볍게 움직이며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조용히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창구 뒤쪽에서는 직원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 말들이 번져오는 동안 노인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쥐어진 검은 비닐봉지는 계속 구겨졌다 펴졌다를 반복해 모양이 조금씩 찌그러져 갔습니다. 그가 손을 잠시 풀어놓을 때마다 비닐 표면의 주름이 어디선가 본 듯한 세월의 자국처럼 음영을 드러냈습니다. 지점장실 안에서는 박지은과 지점장이 통장을 펼친 채 서류 위에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분명한 긴장을 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이 통장 위를 여러 번 오가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점장은 한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몇 번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떨리는지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멈칫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지점장의 시선이 통장 맨 뒷장에 멈췄습니다. 그가 표정을 감추려는 듯 손가락으로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지점장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마다 바닥 타일 위에 짧은 구둣발 소리가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잠시 후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고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조금 펴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바르게 쥐었습니다. 지점장은 노인 앞에 다가가 말문을 열기 전 한 번 숨을 고르는 듯 짧은 멈춤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지점장의 얼굴을 잠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주름진 눈가 사이에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은 노인을 안내하며 천천히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는 동안 창구 직원들은 자연스레 말소리를 멈추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에서 들리던 소음이 서서히 벽 너머로 희미해졌습니다. 지점장실 안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통장과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책상 조명 아래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빛이 내려앉으면서 잔잔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지점장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금액을 정확히 인출하실 생각이신지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가슴을 아주 느리게 들썩였습니다. 그 뒤 비닐봉지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오래 사용된 듯 가장자리에 다른 상처가 있었고 접힌 부분마다 흰 선이 생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점장이 종이를 잡아 펼치는 순간 그 주름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사이에 아주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서류는 낡은 공장의 로고가 찍힌 법인 문서였습니다. 상호도 오래되었고 주소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공장 부지였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작고 오래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책상 너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있던 거요.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손등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조용한 움직임처럼 차분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의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 세대가 지나도 남아있는 숫자들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떨며 조심스럽게 도장을 살폈습니다. 도장 가장자리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그 흠집은 문서를 많이 찍어본 사람만 기억할 수 있는 특유의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숨 한 번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던 공장 거요. 지점장은 서류와 통장을 번갈아 살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문서 위에 가볍게 내려앉아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종이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노인은 의자 끝에 앉은 채 조금 굽은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금세 다시 자연스레 굽혀졌습니다. 대신 손은 비닐봉지 위에서 가만히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의 정적이 그가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그냥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덮고 통장 위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잠깐만 정확히 다시 확인을 좀. 노인은 지점장을 잠시 바라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이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는 듯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지점장은 서류 더미를 챙겨 들고 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지점장실 안에 남겨졌습니다. 책상 위 작은 시계가 초침을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그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오래전에 멈춰있던 마음 한 곳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은 책상 가장자리에 가만히 얹혀 느린 호흡에 맞춰 아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지점장실 문이 또 한 번 열리는 순간 그의 오랜 침묵은 다음 챕터를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서둘러 나간 뒤 조용해진 지점장실에는 탁상식의 초침 소리만 단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책상 앞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지 못하고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너무 세게 맞닿지도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은 채 가만히 고요한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비치는 테이블 위로 낡은 통장 3권과 시간의 눅눅함이 스민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 위에 남겨진 작은 얼룩과 모서리에 난 흰 균열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채 조심스러운 움직임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듯한 작은 마찰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지만 박자가 일정하지 않아 어딘가 급히 이동하는 사람이 내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고 지점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가슴이 여러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 뒤로 박지은과 다른 직원 2명이 간격을 두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듯 야릇한 어색함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책상 위 문서들을 확인하며 헐떡이는 숨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확인이 끝났습니다. 노인은 작게 눈을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어깨 위로 내려앉은 희끗한 머리칼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점장은 손가락으로 문서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아직도 긴장 탓인지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 정확히 기재된 대로 맞습니다. 말이 끝난 순간 박지은의 얼굴이 마치 전기를 맞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통장 페이지 위의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래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 뒷면을 바라보거나 손가락을 가만히 비비며 자신의 손동작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깨가 풀리지 않은 긴장처럼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꾹 다문 채 2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 손끝이 자연스럽게 모였지만 손가락 마디가 계속 굳어있는 탓에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의 인출은 아무래도 본점 승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말이 끝난 뒤 노인은 고요하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 아래에서 천천히 포개졌다 풀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말없이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을 보는 순간 지점장의 어깨가 안도의 기색인지 더 깊은 긴장인지 알 수 없는 힘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조심스럽게 내뱉으며 책상에서 몸을 조금 뒤로 뺐습니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내 직원과 은행 경비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노인을 보자마자 미묘하게 굳었던 어깨를 풀고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직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는지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지은은 경비원의 인사소리에 다시 고개를 들어 노인과 경비원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표정에는 익숙함과 존중이 섞인 듯한 그런 미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인을 향해 짧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끝내자 노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관계가 눈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노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비닐봉지를 들어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들이 작게 스치는 소리가 낡았지만 선명하게 났습니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모든 절차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가 등받이로 인해 작게 흔들렸고 그 울림이 지점장실의 정적을 부드럽게 깼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려는 노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손이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문턱을 넘는 순간 은행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제야 아까까지의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도를 만들어냈는지 눈앞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로비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천천히 로비로 향하자 창구 너머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만 넘기던 직원들조차 자연스럽게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점장과 박진은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노인을 향해 머뭇거리는 손동작으로 자리를 비켰습니다. 노인은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로비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은행 안에 비쳐 들어오는 오전 햇빛이 그의 어깨와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빛 아래서 그의 희끗한 머리칼이 아주 약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점장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직전 그는 셔츠 소매를 한번 정리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까는 저희 직원들이 말끝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노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도 직접 꽂히지 않고 은행 전체를 가볍게 훑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끝이 비닐봉지를 한번 눌러 작게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은행 안에 바람처럼 번져 직원들의 시선을 하나둘 묶어두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의 어깨는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정적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손짓이 모두 멈췄습니다. 노인은 손등에 힘을 조금 주어 검은 비닐봉지를 몸 앞으로 고쳐 잡았습니다. 조명 아래 그 비닐봉지에 구겨진 면이 마치 오래된 시간의 주름처럼 빛과 그림자를 나눴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창구 쪽을 향했습니다. 박지은이 그 시선을 직감한 듯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찰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고 그녀의 양손은 책상 아래에서 서로를 움켜잡아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이 창구 쪽으로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타일 바닥 위에서 짧고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박지은이 있는 3번 창구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노인의 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 뒤 아주 낮은 목소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왔습니다. 차가 있냐고 했지. 박지은의 어깨가 그 말 한마디에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숨소리마저 떨려 입술이 여러 번 달싹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여 비닐봉지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들이 스치는 소리만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통장 한 권을 꺼내 박지은 앞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책상 표면 위에서 통장 모서리가 딱 하고 닿는 소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의 가슴속까지 울려 퍼진 것처럼 조용하고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넣어둔 거요. 직원들이 통장 위 숫자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숫자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눈들이 이번에는 현실을 부정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창구 옆 계산대에 놓여있던 고객용 펜을 가볍게 집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아 펜 끝이 책상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계좌 오늘 다른 지점으로 옮길 거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노인은 지점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눈길을 받은 지점장은 입을 다물고 자연스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목소리를 더 낮추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다 맡겼지. 그 말이 끝날 때 노인의 손가락이 통장 모서리를 아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힘은 적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고요하게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람들한테 노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창구 유리 벽면에 작은 흔들림처럼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충분히 봤소. 그 말 한마디가 내려놓이는 순간 은행 로비의 공기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통장을 손에 쥐어 비닐봉지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을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잡을 수도 따라 나설 수도 없는 듯 말없이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 뒤에 서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한 번에 담아보는 듯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드러나는지. 그 말이 은행 안에 흩어질 때 노인의 손끝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고 바깥의 바람이 은행 안쪽으로 스며들며 무거웠던 공기를 조금 식혀냈습니다. 노인의 그림자가 문턱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은행 로비는 어떤 말도 이어지지 못한 채 깊은 정적만 남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노인에게 스치는 바람은 아침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흐린 하늘이 구름 사이에서 작은 틈을 만들며 햇빛을 비춰내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가 노인의 회색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어깨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정확한 박자를 유지한 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손에 쥔 검은 비닐봉지는 이제 더 이상 움켜쥔 자국이 남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노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류장 유리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아침에 은행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과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은 벗겨진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올라탔습니다. 기사는 노인의 걸음을 보자 말없이 손으로 안전바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숙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심이 천천히 뒤로 움직였습니다. 빽빽한 빌딩들, 흘러가는 차량들,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모든 움직임 사이에서 노인의 시선은 유리창에 맺힌 작은 빛 하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 작은 빛이 아내가 남긴 한 조각의 목소리를 조용히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천천히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대신 낮은 주택들과 오래된 간판들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자 도로 위에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노인의 바지 끝자락을 흔들며 이번에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끄는 듯 조용하게 밀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기와 지붕이 늘어선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옅은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손글씨로 적힌 매물 종이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어 햇빛에 조금 바랬습니다.
노인이 문을 밀자 문 위에 작은 종이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또 오셨네요. 부동산 주인은 노인의 모습을 알아보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노인의 걸음을 보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보시게요. 노인은 책상 위에 놓인 매물 파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한 집의 사진이 그의 손끝에 멈춰섰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작은 단층집, 낡은 창틀, 앞마당에 놓인 작은 벤치, 창문 앞을 가로지르는 흰 커튼. 노인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사진의 모서리를 따라 움직이다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옆에 조그맣게 놓인 화분. 그 화분에 흙이 살짝 고개를 내린 것 같은 모습을 그는 도무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그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 동네 바로 근처예요. 바닷길 바로 내려가면 그 길, 아내분이 좋아하셨다던 곳 맞죠? 노인은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햇빛이 닿으며 얇은 주름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사진 속 집이 그의 가슴 어느 깊은 곳과 조용히 이어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노인의 표정을 읽은 듯 말없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준비해뒀습니다. 어르신 오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종이와 집 사진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놓인 볼펜이 조명 아래에서 은빛을 띠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볼펜을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올라 있지만 그 펜을 잡는 손끝은 마치 아주 얇은 도화지 위에 첫 줄을 가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계약서 첫 장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여러 겹의 세월이 담긴 듯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노인은 마지막 페이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 잉크가 빛에 반사되어 여전히 마르지 않은 듯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잘 어울리실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아래로 조용한 숨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박자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조용히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아침 햇빛이 바닷바람과 함께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스치며 살짝 흔들린 흰 머리카락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노인의 눈앞에는 바다로 향하는 길이 오래된 기억 속 풍경과 겹쳐 천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노인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지점 안은 마치 시간이 어느 지점에서 멈춘 것처럼 길고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바깥으로 빠져나가던 햇빛 한 줄기가 유리문 틈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그 깃 아래 직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노인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턱 밑으로 떨어지는 호흡은 여러 겹의 무거운 감정이 스며 있는 듯 가볍게 떨렸습니다. 작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 옆으로 맺혀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박지은은 3번 창구 앞에서 여전히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창구 모서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구 유리 위에 반사된 자신의 흐릿한 얼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입술을 열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가만 여러 번 작게 떨렸습니다. 뒤쪽에서 직원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그 말에 박지은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이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듯 흐느적거리며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아주 작고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자리에 앉으라고 부드럽게 손짓했지만 박지은은 유리창 너머 노인이 서 있던 장소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구 뒤 회의실에서는 경비 아저씨와 지점장이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무언가 오래 참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눈길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그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셨습니까? 경비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숨을 고를 때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예전부터 조용히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책상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을 더듬어 숨어있는 조각을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 이 건물 기초 공사할 때 그분이 직접 사람들 데려다가 몇 달을 같이 일하셨죠. 지점장의 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 뒤로 누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회의실 밖 창구 쪽에서는 직원들이 한 군데에 모여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고 대신 서류 넘기는 소리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직원이 박지은 옆에서 종이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5천억이면 문득 지점장이 회의실에서 걸어 나왔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침착한 듯 보였지만 구둣발 끝의 흔들림이 그의 긴장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창구 앞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점 특별 감사 들어올 겁니다. 직원들의 어깨가 다 함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 떨리는 손을 쥐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은행 내부로 번졌습니다. 박지은은 그제야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 바퀴가 작게 굴러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자신의 명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 아래 작고 반질한 금속이 햇빛에 반사되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말은 끝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젖어가는 기운이 빛 아래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지점장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로비의 공기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겁고 조용한 공기. 누군가의 작은 한숨도 벽을 타고 퍼질 만큼 고요한 분위기. 직원들은 서류 묶음을 정리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아까와 같은 여유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박지은은 책상 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두 손을 맞잡고 작게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노인이 떠난 자리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행 로비 중앙 금고 바로 앞. 노인이 몇 초 동안 서 있다 떠난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뭔가 오래된 깨달음 같은 것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선 위로 오전 햇빛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 은행 안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 아침 바람이 조용히 집 앞 나무 울타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 연 보일러실의 작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얇게 피어올라 잔잔한 하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컵 하나가 들려 있었고 컵 안에서는 막 끓여낸 보리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 앞에서 조금 내려가면 보이는 바닷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길 위로 햇살이 얕게 깔리며 바람 따라 흔들리는 파도와 함께 아침의 냄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골목길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가는 듯 가방이 좌우로 크게 흔들렸고 아침 햇빛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상쾌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노인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양손으로 묵직한 가방을 붙잡은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거 나사 잘 고쳤어요. 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눈가에 생긴 깊은 주름은 그 미소가 오래된 따뜻함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벤치 옆 공구함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아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달려나가고 노인은 다시 벤치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은 햇빛을 조용히 받아내며 어디론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숨을 들이쉰 뒤 집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 흰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가 그곳을 살며시 지나가는 듯한 따뜻한 기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커튼을 보고 있었다기보다 그 뒤에 있는 기억을 바라보는 듯 오래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한편 도심의 은행 지점에서는 아침보다 더 차분한 분위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끝도 조심스러워 보였고 창구 유리 너머로 보이는 표정들은 어제와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3번 창구 자리에 앉아 어제 노인이 두고 간 통장의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닿았던 자리에는 아주 작은 무늬 같은 금이 있어 그녀의 시선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잊지 못한 채 그녀의 눈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오늘도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묶은 넥타이가 그의 긴장을 말없이 드러냈습니다. 회의실 문 안쪽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낡은 책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어딘가 더 신중한 움직임을 담고 있었고 엎드려 닦은 자리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책상 위에 작은 금빛이 비쳤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소처럼 바쁜 출근길이 이어졌지만 은행 내부만큼은 당분간 아주 다른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바닥을 문지르며 자신의 말투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어제 노인을 다시 떠올리며 의자 끝을 가볍게 움켜잡았습니다. 아무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확실히 전과 다른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바다마을. 노인은 낮은 담장 아래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천천히 붓고 있었습니다. 화분 속 작은 초록잎은
햇빛을 받아 작게 떨리는 듯 빛났습니다. 물조리개를 내려놓는 그의 손끝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도시에 있던 긴장과 묵은 감정들이 바람과 함께 멀리 떠나간 듯한 조용한 평안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말은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바람이 흔드는 바닷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조용한 아침 햇빛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노인은 조용히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돌아가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한 번씩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파도 위로 번진 작은 햇살을 바라보며 그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아프게, 하지만 분명히 오래 기다려온 삶의 한 조각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바다 위로 천천히 풀어내며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